평소 빠짐없이 등교를 하던 한 고등학생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학교를 안 나왔다고 합니다. 걱정이 된 선생님이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학생의 부모조차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런데 그 차는 물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2일 오후 2시쯤이요. 이 학교에 학생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경찰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이 수색에 나섰는데요. 같은 날 오후에 전남 진도 해상에서 학생이 타고 있는 차량이 발견이 됐습니다. 바다에. 네, 선생님이 걱정하던 그 아이는요, 차량에 탄 채 차가운 물속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이 차량 안에는 학생을 포함해서 조수석에는 40대 어머니, 뒷좌석에 또 다른 고등학생 형제, 이렇게 일가족 3명이 타고 있었고요. 부검 결과 어머니와 두 아들의 사이는 모두 익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일가족 4명인데 3명만 보였어요? 바로 앞자리에요. 그 조수석과 운전석의 창문은 열려 있었고요. 어허. 그런데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이 비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 운전석에 타고 있던 사람은 바로 이 가족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니, 운전석에 있던 아버지가 안 보여요? 어디 갔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아버지도 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차량을 운전해서 차량이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홀로 차량에서 빠져나옵니다. 경찰은 차량에 바닷물이 들어온 후에 30초 이내에 아버지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물 밖으로 올라온 뒤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진도항에서 1, 2km 떨어진 야산에서 밤새 머물다가 지난 2일 오후에 공중전화로 자신의 형에게 자신을 데리러 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형은 동생의 건설 현장 직장 동료에게 대신 차편을 부탁했고 이 아버지는 2일 오후 6시경 진도를 빠져나가서 광주로 도주합니다. 그렇지만 범행 44시간 만에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약물을 사전에 복용했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형제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지난주 초에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이라고 하죠. 교회 체험학습을 갈 수 있냐, 가족 여행 가려고 한다 이렇게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고3이고 6월 모의고사가 있는데 하면서 이 체험학습 신청이 어렵다고 했더니 실제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이 하교를 한 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체험학습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을 한 거죠. 이들은 그렇게 떠났고 사건 전날 전남 무안군의 한 펜션에서 투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진도향으로 향했고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이 수면제를 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잠이 들자 일부러 차량을 바다로 돌진을 해서 그렇게 사고를 냈는데 이 아버지인 40대 남성은 얘기한 것처럼 금세 30초 내에 탈출했잖아요. 예. 그런데 본인 말은 의도적으로 탈출한 게 아니라 생존 본능에 의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이 보기에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동일한 양, 아이들하고 동일한 양의 수면제를 먹었지만 엄마가 먼저 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도 의식을 되찾았지만 탈출은 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일가족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경찰은 1억 6천만 원을 얘기합니다. 빚도 뭐 1억 6천만 원 빚이 있다고 그러는데. 잔금체불을 당해서 돈을 못 받은 게 있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썼고. 빚이 있었다고요? 네, 이 남성이 건설 현장 근로자였는데 예. 1억 6천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임금을 받지 못해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를 썼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거기다가 아내의 건강 문제까지 겹쳤다는 거예요. 예. 이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신질환을 앓던 아내를 돌보느라 직장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범행에 사용한 약물은 아내가 처방받은 약물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예. 자, 근데 이 가족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사람들은 전혀 그럴 줄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월세는 한 번도 안 내려갔어요. 싸우는 적은 없어요. 애들도 성실하고 애들이 불쌍하다고 난리네. 월세를 밀린 적이 없었다.
평소에 어떤 가족이었습니까? 이 가족은 3년 전에 이 지금 사는 빌라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두 아들이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두 아들과 부모님이 네 식구가 함께 원룸에 살았던 건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 또 두 아들을 책임을 졌고 그 와중에도 지금 주민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에 따르면 이 가족끼리 사이도 좋아 보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도 굉장히 가정교육이 잘 돼 있던 것으로 보이는 게 이웃 주민들 얘기가 이 아기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아기들이 굉장히 착해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으면 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랬다. 또 아빠가 일 갔다 와서도 항상 아이들 학원 끝날 때 그 학원 앞에 가서 데리고 오고 하더라. 이렇게 가까웠던 부자지간에 대해서도 회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남편이 정신질환이 있는 아내의 손을 잡고 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경찰에 따르면 이게 마지막 정리도 좀 굉장히 인상적인데 여행 전날 이 집과 집 앞 계단까지 깨끗이 치우고 떠났다고 그렇게 이웃 주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빚 1억 6천만 원. 아버지는 구속됐습니다. 현재 수사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어요?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물에서 나와서 왜 혼자 도망가셨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자, 경찰이 지금 살인죄를 적용했다고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가족의 생명을 경시한 가장에 의한 극단적인 범죄로 추정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자살 방조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아직까지 숨진 아내와 아들들이 남긴 글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망한 3명은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지 않았고 가장에 의해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한 차례도 112,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미리 약물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로 하여금 교회 체험학습을 미리 알아보도록 조치를 취한 사실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계획범죄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 보이는데 생활고 외에도 갈등 등 사건 전후 상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